새벽 4시 양수저수지. 차가운 물 위에 떠오른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중. 30대 초반 남성으로 추정. 뉴스가 전국을 울립니다. 이상철이 아침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여보 이리 와봐. 김다정이 급히 달려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30대 초반. 혹시 우리 지역이? 말끝을 맺지 못하고 주저앉는 다정. 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지역이가 그런 짓을.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환이 급하게 지역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형이에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습니다. 엄마, 형 전화가 안 받아져요. 수빈도 덩달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했는데. 설마. 온 집안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카페에서 뉴스를 보던 은호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이 깨집니다. 지역 선배.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실망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안 돼.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재가 급히 카페로 달려와 은호를 붙잡습니다. 은호 후배 진정해. 지역이 아닐 거야. 분명 아닐 거야. 하지만 성재 자신도 내심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절친이었던 지역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각, 어느 한적한 시골길 다리 위에 홀로 선 이지역의 모습.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차디찬 강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난간에 올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다가가는 지역의 뒷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친구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뭐하냐. 거친 목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깹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일했던 김 사장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나타나 지역의 팔을 거칠게 붙잡는 것입니다. 미친놈아,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형, 놔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지역이 힘없이 말하지만 김 사장은 더욱 단단히 붙잡습니다. 놔주긴 뭘 놔줘. 너 같은 놈이 죽으면 누가 슬퍼하는 줄 알아?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인생이 개똥 같다고 포기하면 되냐? 개똥도 밟으면 더러우니까 피해가는 거지 아예 치워버리면 안 되는 거야. 김 사장의 거친 말투지만 진심이 담긴 조언에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형, 저는 정말 못난 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가족을 실망시키고. 그래, 못났어. 그럼 어쩔래? 못났다고 죽을 거야?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한편 고성이는 처음에는 은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2억이라는 파격적인 디자인 비용을 제안한 것도 그런 호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재가 카페에 매일 찾아가고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의 감정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고성이의 마음이 180도 바뀝니다. 재혼으로 들어온 집에서 성재만큼은 친아들처럼 생각해왔는데 그 소중한 아이가 카페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재야, 엄마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줄까? 의사집 딸인데. 성재가 단호히 거절하자 고성이는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은호 자신이 성재에게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고성이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이 색깔이 좀 촌스럽지 않나요? 여기 벽지 다시 해야겠어요. 이 가구 배치는 영 아니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트집을 잡으며 은호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은호 씨,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 재단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혹시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고성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성재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고성이의 계략인 것입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은호 후배, 나도 은호 후배랑 알고 지낸 지 벌써 9년인데 친구나 명예 선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지켜봐온 마음을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선배님이라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성재는 내 선배님이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네요.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성재의 솔직한 고백에 은호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든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서. 은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역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성재의 진심만큼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거절도 아니고 받아들임도 아닌 미묘한 대답입니다. 지역은 김 사장과 함께 보육원으로 돌아갑니다. 형, 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실하게 일하면 되지 뭐가 안 되냐.
원장 선생님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지혁 씨 아이들이 오빠를 많이 기다렸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혁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줍니다. 오빠 왜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어? 아저씨 같아. 아이 하나가 지혁의 턱을 만지며 깔깔거립니다. 지혁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오빠 그림 그려줘. 오빠가 그린 그림이 제일 예뻐. 저번에 그려준 로봇 그림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이 지혁의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돈과 출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철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지만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령대가. 나이 제한이 있어서. 61세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부성애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상철이 새벽 5시 시작하는 청소 일자리를 구합니다. 첫 출근날 새벽잠을 설치며 일어나는 상철의 모습. 여보 괜찮아요? 걱정하는 아내에게. 괜찮아.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상철의 뒷모습에서 아버지로서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여보 지혁이 일 때문에 당신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 놈이 한 짓을 봤잖아. 사랑도 없이 돈 보고 결혼하려다가. 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밤마다 지역의 빈방을 보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고성희의 교묘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인테리어 현장에 매일 나타나서는 온갖 트집을 잡아댑니다. 이 타일 색깔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다시 해야겠어요. 벽지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꿔주세요. 이 조명 위치가 영 어색해요. 전부 다시 설치해야겠네요. 은호는 고성희의 끝없는 수정 요구에 지쳐가지만 꾹 참아냅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는 프로젝트이고 어머니 순이의 식당 운영비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고성희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해갑니다. 지은호 씨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 재단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혹시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고성희의 날카로운 말투가 은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성재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성재에게 보여주려는 고성희의 치밀한 계략인 것입니다. 성재는 어머니 고성희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재야 엄마가 정말 좋은 집 딸 하나 소개해줄까? 우리 집안격에 맞는 의사집 딸이야. 성격도 온순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하지만 성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카페 여자 말하는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네 은호 후배요. 성재야 그 여자가 과연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직접 나가서 고르고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꼭 성공시켜야 해. 엄마 가게도 도와드려야 하고. 하지만 고성희는 은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은호 씨 혹시 우리가 계약을 너무 성급하게 한 건 아닌가요? 이 말에 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2억짜리 프로젝트를 날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지혁은 정보와의 메시지를 받고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보상받아요. 아빠가 많이 주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그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성희의 괴롭힘은 점점 더 치밀해집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나타나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라며 큰 소리를 냅니다. 은호는 물론이고 함께 작업하는 직원들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은호 씨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할까요? 고성희의 협박에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잃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의 식당 운영비, 자신의 생계까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인데. 이상철과 지역 부자의 화해 조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철이 새벽 청소 일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지환이 형에게 몰래 연락합니다. 형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은 지역의 마음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은호가 고성희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은호가 성재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은호 후배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배님. 은호의 억지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성재는 알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합니다. 성재를 인테리어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성재야, 엄마가 후원하는 프로젝트 현장 한번 구경 와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봐. 성재가 은호의 고생하는 모습, 자신의 어머니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성재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인테리어 현장을 찾아갑니다. 고성희의 의도를 모르는 채로요. 어머니가 후원하시는 프로젝트가 이런 거였구나.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고성희에게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저것도 다시. 지은호 씨,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성희가 은호를 다그치는 모습을 본 성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성재 왔구나. 보다시피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성재가 나타난 순간 고성희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지은호 씨가 열심히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은호는 성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다짐도 구체화됩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일용직 일당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줄 여력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지역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지역은 정부와 아버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하늘건설 사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정부와 아버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회장님, 저는 보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부와 아버지는 이런 지역의 당당함에 예상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네가 뭔 기회를 원한다는 거야? 하늘건설에서 가장 힘든 현장, 가장 위험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려 합니다. 은호 후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하지만 은호는 성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고성희는 은호와 성재를 갈라놓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써먹습니다. 성재가 보는 앞에서 은호에게 더욱 가혹하게 구는 것입니다. 지은호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성재에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저 여자는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